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의 김아인 평가사입니다. 이번에는 2년차에 1점 차이로 떨어지고 이번 35회 3년차로 감정평가사로 합격하신 이재훈 평가사님 모시고 생활편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부를 어디에서 했는지. 1년차 때는 독서실에서 했었고요. 2년차 때는 독서실에서 하는데 실무 이제 계산기 두드리는 것들 컴플레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개방된 곳에 가가지고 2년차 때는 공부를 하고요. 3년차 때도 계속 그냥 그 개방된 독서실에서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독서실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었어? 저는 평일에는요 8시에 이제 기상을 해서요 9시까지 독서실 가서 이제 오전에는 실무하고 오후에는 법규하고 마지막에 저녁에는 이론하고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공부를 매번 끝냈습니다. 그러면 독서실에서 공부 끝내고 집에 와서 자고 다음날 뭐 8시, 9시 이렇게 독서실 가고 그 생활을 반복했던 거야? 네, 1년차랑 2년차 때는 매번 그렇게 했어요. 정말 좀 제 생각에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3년차 동차 때는 많이 안 했어요. 공부를 많이 안 했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안 하는 내 자신이 싫은 거. 해야 되는데 네. 생각만 하고. 근데 또 하기가 싫으니까 독서실은 가서 넷플릭스 보고 영화 보고 계속 이러고 있었던 때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2년차 1점 차로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좀 복합적인 게 있었을 것 같아. 뭔가 맞아요. 아깝기도 하고 나는 어느 정도 공부는 됐는데 심적으로 힘든 걸 또 그런 어떻게 극복했는지? 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극복 못한 것 같아요. 3년차 동차 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엄청나게 지식적으로 부족한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책은 또 읽는 게 같은 거를 계속 읽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치.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정말 친구들 불러서 커피 한 잔 먹고 공부 안 하고 정말 3년차 때는 제 생각엔 저는 극복을 잘 못하고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전 되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도 3년차 때 열심히 했으니까 결국 합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는 말 같아. 그래서 아예 열심히 안 하시면은 절대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자기 바이오리듬을 계속 가져가면서 유지를 하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 그러면은 스트레스 해소법 질문으로 넘어갈 건데 그럼 네. 넷플릭스를 보면은 스트레스가 해소된 것 같아? 넷플릭스를 보면 스트레스 더 쌓여요. 왜냐면은 공부를 안 하니까? 네. 그게 정말 그러니까 참 사람이 웃긴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하는 거에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자책하면서 네 맞아요. 자책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내가 싫은데 또 재밌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 2년차 때는 좀 해소법을 찾아가지고 나름 잘 했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좀 운동하고요. 저희 집이 화성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화성을 한 바퀴 딱 다 걸으면 10km 정도 돼요. 2시간 동안 그러면 그거 걷고 걸으면서 무슨 생각하지? 2년차 이제 유예 때 많이 걸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공부를 한창 할 때다 보니까 걸으면서 이제 감치기 1조부터 이제 암기하고 토지보상법, 법조문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보고 그때는 이제 열심히 할 때니까 그게 사실 머릿속에 잘 안 떠나잖아요. 잠깐 쉬는 시간에도 사실 다음 공부할 게 생각이 그치. 나잖아요. 공부를 좀 막 할 때는. 그러면 3년차 때도 막 산책도 하거나 뭐 헬스장 가서 운동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체력적으로? 3년차 때는 그것까지 하면은 제 자신이 정말 싫어질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거는 안 했고 좀 집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3년차 때도 한 달에서 2달 정도를 열심히 했어요, 마지막에. 근데 또 우연치 않게 남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기술사 시험을 보게 됐거든요. 그 친구도 이제 저랑 같은 독서실을 끊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형 입장에서는 화장실을 갔다 오더라도 핸드폰을 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면 이제 독서실 도착해서 실무 스터디를 했다고 하는데 네. 같이 모여서 푼 거야?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 거야? 실무를 혼자 푼 거예요. 저는 많으면은 100점 풀었고요. 평소에는 한 80점에서 100점 정도 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안 하는 편이었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풀고 좀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방금 말한 게 2년차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문제풀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 2년차 때 그거를 엄청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다른 사람들은 100점, 200점을 막 푸신다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푸는 게 크게 의미가 좀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년차 때도. 그런 공부 방법이 또 본인한테 잘 맞았고 이번 실무 점수도 높은 걸 보니까 뭔가 실무 기본서를 보고 생각하고 내 걸로 만들고 이런 과정이 중요했던 것 같네.
네, 양치기 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제가 3년차 때 공부하기 싫을 때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때 막 400점씩 풀고 이랬거든요. 하기 싫으니까. 근데 실무는 또 재밌으니까 그나마 할만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풀고 답안지 보면은 남는 게 저는 하나도 그치. 없더라고요. 맞아. 조금 풀더라도 풀고 좀 이해하고 전 서브를 따로 만들었는데 그 부분을 보고 공부를 했던 게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단연차가 어쩔 수 없이 되신 그런 분들을 위해 조금 더 힘내라는 마지막 말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저도 2년차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3년차 되고 나니까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좀 요번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2년차 때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4년차생 분들도 분명히 노력하면은 그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슬럼프 오시면은 뭐 평가사님한테 연락드려서 상담하시면 되니까 그 어떤 식으로든지 잘 풀어내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훈 평가사님 생활편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